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날이 상당히 덥습니다. 날이 상당히 더우니까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 날씨가 들쑥 날쭉하게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서울 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이 나이 들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이 법원이고 또 이 병원이고 뭐 이런 데라고 했는데 이 참 복이 없어서 그런지 이 계속 이 법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나이 관심 있는 변호사님이 공판 연기 과정을 보러 왔고, 오늘은 또 우리나라의 저명한 이 만화가인 이 화백님이 이 재판 과정을 보러 왔습니다. 내가 관심과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변호사님이 직접 주재하는 것이라 내가 한번 보고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박 2일로 이렇게 와가 있습니다. 나는 이 여성 범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너무도 많은 슬픔과 아쉬움을 느낍니다. 세상에 남녀를 갈라치기에도 이렇게 갈라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방에 있는 도우미가 하루에 이 남자 고구마를 몇 번이나 빨까요? 하루에 이 남자 고구마를 몇 개나 빨아야 될까요? 내가 도우미를 이렇게 격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도우미도 엄연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이 성매매는 구석기 시대부터도 구석기 시대 이전부터도 내려왔던 가장 오래된 직업입니다. 이것은 비하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엄연한 노동이며 가치 창출입니다. 내가 결코 여성들을 비하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얘기를 좀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도우미가 하루에 남자 고구마를 몇 개를 빨아야 될까요? 우리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우미가 하루에 이 냄비를 몇 번이나 닦을까요? 냄비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경찰이 얘기합니다. 둘레둘레 얘기하세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걸 꼭 대놓고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둘레둘레 얘기하세요. 다 알아듣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듣기 편하게 냄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도우미가 하루에 고구마를 몇 개를 빨아야 될까요? 또 아랫다리 냄비를 몇 번이나 닦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 여러분, 고구마가 여성이 남자 고구마를 먹으면 애 한 번 하면 애 하나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하루에 5명, 6명씩 애를 낳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 남성들이 이 여성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많은 남성들이 모든 것을 잃고 쓰러져 가야만 되나요? 한평생 쌓아온 명성과 한평생 쌓아온 이 업적이 하루아침에 모두
무너집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아비가 아니고 애비가 되지요. 애들도 안 쳐다보지요. 마누라는 경멸이 깔린 시선으로 쳐다보지요. 왜 이렇게 되죠? 더 악랄한 것은 인격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을 팔아도 2번은 봐주는 게 우리나라 법벌입니다. 어떤 판사님이 얘기했지요? 마약을 처먹고 마약을 판 놈한테 2번은 봐준다. 그러나 3번은 못 봐준다 하고 구속을 했지요. 그때 아마 뭐 징역 6년인가 뭐 이렇게 받은 걸로 내가 압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여성이라든가 사랑스러운 제자라든가 뭐 이런 또 아는 연인이라든가 이런 여자 한번 안아보게 되면 강제추행이 되지요. 최소 징역 3년이지요.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옛날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옷깃만 스쳐도 강제추행이 돼서 최소한 징역 2년 살아야 되지요. 왜 이렇습니까? 이건 누가 돈 다 버나요? 나 우리나라 여성분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성 여러분들이 권위가 신장된 건가요? 여성 여러분들의 인권이 정말로 높아진 건가요? 여성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스러워진 건가요? 여러분, 꽃이 피는 이유는 나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비가 꽃에 가면 죽어야 되나요? 여러분 왜 이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나비가 꽃 위를 날아다니면 징역 3년이 되는 건가요? 꽃에 접근하지도 않고 꽃 위를 날아다니면 징역 3년이 돼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누가 돈 다 벌지요? 도대체 여성 여러분들 조금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쁜 인격 살인이 존재합니다. 바로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입니다. 그리고 전자발찌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남성에게 접근하면 고소 고발되어 가지고 징역에 살고 인격이 완전히 살인하고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입니다. 사기를 못 쳐서 환장병이 듭니다. 여러분, 신원천 납범의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변호사도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입국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남자를 고발하고 그것도 남편을 고발하고 도주한 여자가 왜 사기가 안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왜 무고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무고라고 하면 돈이 되고 사기라고 하면 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 조금만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고지 의무 신상공개 이런 것들을 사기범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사기범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 이것을 사기범에다가 적용시키면 아마 우리나라의 사기범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지요? 누가 돈을 못 벌지요? 누가 행복해질까요? 조금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 이것을 만약에 마약 사범에 적용을 해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마약이 발붙일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마약이 과연 발붙이고 판매되고 제조되고 온갖 사람들의 파탄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잘 먹고 잘 살까요?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사기를 못 쳐서 환장병이 들려 있습니다. 사기를 못 쳐서 환장병이 들립니다. 사기를 치면 떼돈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 먹고 잘 살까요? 조금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뜨겁게 사랑해야 될 남녀들이, 뜨겁게 애정을 불태워야 될 남녀들이, 뜨겁게 깊이, 너무나 깊이 사랑해야 될 부부가 지금 너무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괴로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야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든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쁜 여자가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너무너무 연구도 잘하고, 너무너무 성과도 잘 내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거 한번 안아보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 한번 안아보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 한번 안아보면 애생이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 한번 여성 한번 안아보면 그 여성의 인격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가요? 그 여성이 재기불능의 타격을 몸에 받는 건가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자신이 예쁜 여자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일 잘하고 너무너무 뛰어나고 너무너무 성과가 좋고 너무너무 연구 실적도 좋습니다. 나이든 남자 교수가 그거 안 하나 본다면 이상한 거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괴로운 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뭐였든지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세요. 그리고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그 지역에 이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들은 결혼을 절대 데이트나 수치로 하지 마십시오. 데이트란 무엇인가? 33평짜리 새 아파트 있어야 돼. 키가 180은 되어야 돼. 육각형이 남자 조건에 갖춰야 돼. 연봉은 1억이 되어야 돼.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 노후생활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돼. 현금은 5억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수치와 데이트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청춘 남녀 여러분, 환갑이 넘은 내가 이야기합니다. 떡을 쳐보세요. 떡을 쳐보시면 이 영이 남자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정말 멋져. 이 여자 정말 예뻐. 이 여자 정말 사랑스러워. 그리고 이 여자 정말로 믿을만해. 너와 함께 100년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한테 와서 말합니다. 영이 여자한테 와서 말하기를, 이 남자 정말 멋져. 이 남자 정말 성실해. 이 남자 정말 괜찮아. 같이 살아. 그러면 너와 함께 100년을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쳐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환갑이 넘은 데가 이야기합니다.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즘 기혼자 여러분, 요즘 너무너무 일을 안 하는데, 기혼자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혼자 여러분들이 바가 돼야 애를 생기겠는데, 바가 돼야 애를 생기는데 박지를 안 하니까 애가 생겨날 일이 없습니다. 읍면동은 이미 소멸해서 없어지고 시군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줄줄이 문을 닫고 있고, 중학교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고, 고등학교는 통 폐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혼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혼자 여러분, 나는 하나가 있어야 하나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일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현인들께서는 밤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부가 밤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밤일 좀 많이 합시다. 너무너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요만철이고요. 내 그놈의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도대체 뭐 떡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게 뭐 떡이 뭐다라고 말하면은 국가에서 봉급을 주는 수만 명이 됐지 수십만 명이 됐지 모르는 패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저 늙은 환갑이 넘은 놈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장 손을 봐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버대같이 또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 피곤합니다. 따라서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참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점심 때는 콩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저녁 때는 들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이래도 떡을 치고 저래도 떡을 치고 밤이고 낮이고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혼자 여러분, 내 도대체 이 기혼자가 박는 게 뭘 박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마누라가 박아야 되는 건지 남편이 박아야 되는 건지 뭘 박는 건지 어디다 박는 건지 내가 도대체 모르겠는데,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저 앞에 보이는 이 둥근 파이프도 받고, 또 점심 때 그 옆에 보이는 저 스텐 파이프도 받고, 또 그 옆에 보이는 조금 긴 파이프도 받고, 밤이고 낮이고 박아싸고, 또 자다가 벌떡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옆에 보이는 큰 말뚝 같은 그런 스텐 파이프로 갖다가 밤이고 낮이고 박아대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그 어려운 난공사를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마 입에 침을 발라가면서 설명해 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혼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 합시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